자, 희석주당이익 요구했습니다. X2년도 희석주당이익 요구했죠. 자, 보통 희석주당이익 구할 때는 먼저 기본주당이익을 구하는데 잠재적 보통주의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일 때는 기본주당이익 구하기 앞서서 먼저 희석성 잠재적 보통 주식 수를 잠재적 보통주별로 계산을 하고 잠재적 보통주별 주당이익을 구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희석주당이익을 구합니다. 이 계산하는 흐름이 조금 더 복잡해요. 이 잠재적 보통주가 여러 가지일 때는 계산 구조상 이렇게 더 혹시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2차 시험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회계사 2017년도에 1차 문제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1차 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잘 정리해 둬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보통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상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서는 전환사채가 있고 신주 인수권이 있죠. 그래서 잠재적 보통주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잠재적 보통주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희석성 잠재적 보통 주식수를 잠재적 보통주별로 계산을 하고 잠재적 보통주별로 주당이익을 구한 후에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재적 보통주별로 먼저 희석성 잠재적 보통 주식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각각 나누어서 희석성 잠재적 보통 주식수를 구한다는 거죠. 자, 전환사채의 경우에 이게 전부 보통주로 전환되면 몇 주 전환이 가능합니까? 보통주 20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죠. X2년 말까지 행사된 전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20주 전부가 미행사분이에요. 그래서 20주 전부가 미행사분이고 이 전환사채는 X1년 초, 즉 전년도에 발행했죠. 따라서 이게 단기에 보통주로 전환됐다면 X2년 초부터 연말까지 12달 동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12 이렇게 해서 전환사채는 20주가 희석성 잠재적 보통 주식수입니다. 자, 반면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이것도 X1년 초에 발행했고 신주인수권 한 개당 보통주 한 주씩 취득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20개면 20주의 보통주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주이고 지금 보면은 이 보통 주식수가 기초에 100주였고 기존 변동이 없었어요. 따라서 이 신주인수권도 실제 행사된 것이 없다는 거죠. 전부 미행사분입니다. 자, 따라서 이게 행사가 됐다면 제일 빠른 시점이 X2년도 시점에서 보면은 기초죠. 기초부터 보통주가 발행이 돼가지고 개말까지 12달 동안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12분의 12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지금 보통주 평균 시가가 X2년도에 5,000원인데 행사 가격이 3,000원이에요. 즉 3,000원만큼은 현금 납입이 있기 때문에 현금 납입되지 않은 나머지 2,000원 보통주 평균 시가 5,000원 중에서 3,000원은 현금 납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2,000원만큼만 무상 발행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5분의 2, 즉 40%만큼만 무상 발행 비율이에요. 5분의 2. 그래서 20주 중에 40%에서 8주만큼만 희석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나머지 이 3,000원만큼 60%, 5,000원의 30%, 60%만큼은 현금이 납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희석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현금이 납입되는 부분만큼 회사가 유통되는 보통 주식수를 보통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희석 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무상으로 발행되는 부분만큼만 희석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이 엄밀하게 놓고 보면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무상 발행 비율이 100%예요. 100%. 그래서 곱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전환사채가 없어지고 그게 보통주로 전환되는 거죠. 따라서 과거에 전환사채를 취득했을 때는 그때는 자원의 유입이 있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전환사채가 발행되고 난 후에 시점에 있어 볼 때는 이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더라도 추가적인 자원의 변동이 없죠. 현금 납입이 없기 때문에 이건 100% 무상으로 전환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희소효과가 100%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상 발행 비율을 계산하지 않은 것 뿐이지, 엄밀하게 놓고 보면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무상 발행 비율이 100%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 주식수는 20주 8주죠. 현금 납입이 있는 부분만큼은 희석효과가 없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제외한 무상 발행 비율만큼만 곱해서 희석성 잠재적 보통 주식수를 잠재적 보통주별로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잠재적 보통주별 주당이익을 구하는데, 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순서 그대로 놓고 여기서 먼저 계산한 희석성 잠재적 보통 주식수를 분모로 가져오고, 이거 그대로 분모로 가져오고, 분자에는 이 잠재적 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됐을 때 보통주의 이익 증가액을 기입합니다.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이게 보통주로 전환되면 전환사채 이자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큼 보통주 이익이 증가하죠. 따라서 전환사채 이자 비용 곱하기 세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곱하기 1-세율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만큼 보통주 몫이 늘어나요. 그래서 보통주 이익 증가액이 그 금액이고,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아니라 신주인수권이잖아요. 그래서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주로 전환되든 안 되든 보통주 몫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주 이익 증가액이 제로죠.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에는 이 보통주 이익 증가액 여기 금액이 상환할증금 이자 비용 곱하기 1-세율 그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주인수권 같은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돼서 보통주로 전환이 되더라도 보통주 이익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보통주 이익 증가액이 제로입니다. 따라서 각 잠재적 보통주별 주당이익을 계산해 보면은 각각 210원 제로가 나오고, 이 중에 희석효과가 큰 것은 이 잠재적 보통주별 주당이익이 작은 신주인수권, 요게 희석효과가 더 큰 거죠. 자, 잠재적 보통주별 주당이익이 작은 것을 가지고 희석을 시켜야 그만큼 주당이익이 더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희석효과가 큰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 보통주별 주당이익이 작은 이 잠재적 보통주가 보다 희석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잠재적 보통주별 주당이익이 작은 잠재적 보통주가 희석효과가 크다. 그래서 희석효과가 큰 것부터 계산해 가지고 적용을 해야 이 주당이익이 최대한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잠재적 보통주별 주당이익이 작은 것부터, 즉 희석효과가 큰 것부터 먼저 희석을 시킨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희석 주당이익을 구하는데, 먼저 기본 주당이익 얼마입니까? 당기순이익이 21384고, 여기서는 뭐 우선주 배당금 같은 거 없죠. 그래서 이게 보통주 당기순이익입니다. 당기순이익 21384에서 우선주 배당금을 뺀 금액이죠. 그 다음에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가 100주예요. 기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가중평균 해도 100주죠. 그래서 기본 주당 순이익은 나누면 213.84입니다. 요게 이제 기본 주당 순이익이고, 희석 주당 순이익 구할 때는 희석 효과가 큰 것부터 이렇게 희석시켜서 계산하죠. 그래서 잠재적 보통주별 주당이익이 작은 신주인수권, 요게 희석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요거부터 희석시킵니다. 요거부터 플러스 시켜서 주당이익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통주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요거 제로니까 제로를 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의 경우에 희석성 잠재적 보통 주식수가 8주죠. 그래서 8주를 더해 가지고 요게 분자에 들어갈 금액, 요게 분모에 들어갈 금액이죠. 그래서 나누면 198원이 나오는데, 요게 기본 주당 순이익보다 더 작아졌죠. 그래서 그만큼 희석이 된 겁니다. 신주인수권이 보통주로 전환이 돼서 보통주로 발행이 돼서 전부 발행이 됐다면 198원만큼 이렇게 주당이익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환사채도 있기 때문에 전환사채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 전환사채의 잠재적 보통주별 주당이익 210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계산한 희석주당 순이익 이 후보치가 198원인데, 이 198원 주당이익을 가진 요 금액이 전환사채 요거까지 희석시켜서 계산해 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금액이 더 커져 버리죠. 198원 주당이익이 여기 210원 주당이익하고 섞여버리면 이 금액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이 210원의 주당이익은 198원보다 크므로 이런 거는 고려해봐야 오히려 반휘석이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주당이익이 더 커져 버린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까지만 계산해야죠. 요게 희석 주당이익입니다. 그래서 198원이죠. 답이 3번이에요.